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4번째 시간 해와 달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해에 관한 전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고대에 나오는 고대 전설에 의하면 해는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떠오르다가 어느 날 하루에 10개의 해가 떠서 식물들은 말라 죽고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었답니다. 활쏘기의 명수 후예라는 사람이 해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9개는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남은 하나의 해에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가 살았는데 그 까마귀를 석삼발조 까마귀요, 삼조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삼조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태양을 상징하는 의미인 삼조고를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늘의 후예로 생각했던 고구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상징이었답니다. 사실 이 삼조고 전설은요, 태양의 흑점을 보고 지어낸 전설입니다. 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날씨의 변화가 생긴 까닭은 해, 달, 구름, 바람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해, 달, 별의 움직임을 알아야 시간과 계절, 방향을 알 수 있고 농사 짓는 일, 고기 잡는 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고대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발이 3개 달린 삼조고가 보이죠? 여기도 이 까마귀가 발이 3개 달린, 사실 이 까마귀는 태양의 흑점이라고 그랬죠. 태양의 흑점을 보고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이 바로 해 이름입니다. 둥그런 모양이 네모 모양으로 박힌 것은 글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죠. 해일이 들어간 한자어는 생일, 일기, 일기, 일정, 일출, 일몰, 일올이 있습니다. 일기, 기록할기가 들어간 일기는요, 날마다 자기가 경험한 일, 생각하고 겪은 일들, 느낌점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일기고요. 기운기가 들어가는 일기는 하늘의 날씨, 비가 온다, 흐리다 하는 그 기상청이라고 그러죠. 기상청에서 관찰한 그런 날씨를 일기라고 합니다. 일정은 하루에 해야 할 일, 길정인, 과정정이라고도 하죠. 하루에 어떠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정이라고 합니다. 해일하고 달올은 서로 반대자죠. 해가 아침에 떠오르네요.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가 땅 위에서 떠오르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아침 단자입니다. 네모 모양. 옛날 지구를 네모라고 생각을 했죠. 반듯하다. 그래서 아침 해가 땅 위에 떠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아침 단자. 정단 그러면은 정월 초하룻 날 뜨는 해. 그죠? 온단이라고도 합니다. 으뜸온에다가 아침단아 하면은 새해 첫날 아침을 말하는 거죠. 올다는 그 달의 첫날, 금다는 오늘 아침의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죠. 해가 가운데 있고요.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주자인데요. 그림 화자도 거의 비슷하죠. 그림 화자를 쓰면은 자,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그림이나 글씨를 쓴 걸 나타내는데요. 그림을 낮에 쓰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또우자의 오른손 모양이죠. 이렇게 쓰면 오른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가 뭘 했죠? 해를 그렸죠. 해를 그렸다. 그래서 이게 낮주, 땅에다가 그렸다. 낮주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림 화자도 됩니다. 그래서 낮주하고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붓으로 해를 그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낮주입니다. 낮주가 들어간 한자어는 주간, 주야, 백주가 있습니다. 주간 반대는 야간이겠죠? 밤야 사이간. 낮과 밤은 서로 반대입니다.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주, 흰 백자가 밝다 그런 뜻입니다. 밝은 대낮을 백주, 대낮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거의 저물고 있지요. 그래서 해가 키 아래로 낮아진 모습을 나타낸 자입니다. 저녁 석 이전 아직 해가 사라지지 않은 황혼역을 나타낸대요. 석양이 이렇게 물들고 있죠.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각을 저물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가 혼인하는 시각이래요. 음은 여자를 가리켰고 양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시각을 꼭 저녁에 했던 겁니다. 사실 저녁에 한 까닭은 약탈혼, 아주 옛날에는요. 다른 부족에서 여자를 훔쳐와서 결혼을 했어요. 낮에 몰래 감추었다가 저녁 때 혼인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여자가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약탈혼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저물 때 결혼한 것입니다. 자, 저물혼이 들어간 한자어는 황혼, 그 석양의 그 노을이 물들 때 그때 황혼이라고 그러죠. 혼절, 정신을 깜빡 잃어버린 것이 혼절이고요. 혼망, 깜빡 잊어버린 거,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생겼다 그러죠. 그걸 혼망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생에서 황혼이라 그러면은 한 65세 이상을 말하겠죠. 자, 지금 화면에 혼인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전통 혼례식을 올리고 있어요. 자, 혼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죠. 옛날에도 중매혼이 있었나 봐요. 여자가 창에 귀를 대고 소식을 듣고 있는 모양이 바로 혼인혼자예요. 그래서 혼인혼자의 갑골 문자를 보면 들을문하고 똑같아요. 여자녀에다가 저물혼을 더해서 혼인혼자가 됐죠. 야, 그래서 여자녀 더하기 저물혼을 합쳐서 혼인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혼이 들어간 한자어는 결혼, 혼인, 혼사, 성혼, 혼전이 있는데요. 결혼은 맺을결이죠. 두 남녀가 맺어서 인연을 맺어서 혼인하니까 결혼이라 그랬고요. 혼인 인자는요. 그 사이의 집을 나타내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네 집에 가잖아요. 그 사이의 집이 혼인 인자입니다. 혼사는 결혼에 관계되는 일이 혼사고요. 성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 땅땅땅 그 성혼식이라고 그러죠. 자, 달이 있습니다. 달에 보면은 거뭇거뭇하니 보이죠. 그 크레이터예요, 그러게. 크레이터라는 것은 다른 해성하고 부딪혔는지 아니면 운석이 달에 떨어졌는지 하여간 큰 구멍이 생긴 거를 달의 크레이터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보고 아마 전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중국 전설에서는요, 두꺼비 형상을 한 섬녀가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토끼가 개수나무를 찍어내어 그걸로 방아를 찧는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두꺼비 형상을 한 섬녀가 벌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섬녀는 하늘의 명으로 땅에 내려와 재앙을 없앤다는 후예의 아내인데 그 항아가 섬녀, 두꺼비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에 의하면 항아가 하늘에 원래 살았었는데 땅에 내려와 사니까 하늘의 위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병이 들었대요. 항아의 남편은 후예였는데 그 해 9개를 그 화살로 쏴 떨어뜨렸던 그 후예였는데 아내를 사랑한 후예는 곤륜산에 살고 있는 서왕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항아를 위해서, 자기 부인 항아를 위해서 장생불로 선약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그 약은 반드시 남편과 같이 먹어야 해요. 근데 항아는 남편 몰래 혼자 다 마셔버렸어요. 그냥 항아는 무섭겠죠. 항아는 달로 도망을 가버리자 남편을 속이고 배신한 대가로 복이 흉한 두꺼비로 변했대요. 그래서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잘리지 않는 개수나무에 계속 도끼질을 해야 하고 끝도 없이 선약을 만들어야 했대요. 그래서 두꺼비가 옥토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전설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달에 거뭇거뭇한 그 흐릿한 그림자를 넣어서 달올이라고 한 거예요. 달올이 들어간 한자어는 매월, 올광, 올출, 1월, 7월이 있어요. 베토벤의 올광 소나타 있죠? 달빛입니다. 올출,
영암에 올출산이 있는데 달이 나온다. 그래서 올출입니다. 해일 달월은 서로 반대자죠.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기 때문이죠. 저녁 초승달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저녁 석자예요. 어두울 무렵 초승달을 본뜬 글자로 달올에서 여기 가운데 거뭇거뭇한 거 있었죠. 이걸 한 획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달올에서 한 획을 제거하여 저녁석이라 했답니다. 자, 아침조 저녁석. 저녁석이 들어간 한자어는 조석, 아침조 저녁석. 아침과 저녁 반대자죠. 조회, 아침에 하는 회의. 석식, 저녁에 먹는 밥. 저녁석에 대한 한자어인데 조회가 나왔네요. 관계없는 것이 하나 나왔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14번째 시간. 해, 달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